세 번째는 제가 냉장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장고는 제가 29살에 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바퀴로 가는 과학자전거라고 하는 책,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거기에 이제 실려있는 에피소드이고 몇몇 국어교과서에도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다 냉장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 조용히 귀를 대보면 윙 하는 소리가 아주 작지만 날 거예요. 자, 우리 집 냉장고는 너무나 좋은 냉장고라서 윙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냉장고다.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 냉장고를 사용하는 한은 그 윙 하는 소리가 작아질 수는 있을지언정 아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냉장고의 원리는 냉매를 압축해가지고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압축기의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윙하는 소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쯤 전에 유럽이나 미국의 중산층의 가정에는 윙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기 냉장고가 아니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냉장고는 어떤 냉장고였을까요? 전기 대신 냉장고를 냉장고답게 해줄 수 있는 것. 네, 가스 냉장고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 냉장고가 아니라 가스 냉장고가 있었고 그 가스 냉장고가 미국의 중산층이나 유럽의 중산층의 가정에는 이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가스 냉장고가 이제 중산층의 주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전기 냉장고가 새롭게 개발이 되었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가 되면 20, 30년 만에 가스 냉장고는 사라지고 이제 전기 냉장고가 가스 냉장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20세기가 되니까 전기가 개발이 되었고 전기에 기반을 둔 전기 냉장고가 가스 냉장고를 밀어냈겠지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그 당시로 가서 들여다보면 미스테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기 냉장고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합리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스 냉장고와 전기 냉장고를 이모저모 비교를 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스 냉장고의 장점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몇 가지만 열거를 해볼까요? 당연히 처음 개발된 전기 냉장고는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엄청나게 비쌌겠죠. 그리고 덩치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냉장고가 냉장고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덩치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덩치에 걸맞은 소음도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 컸겠죠. 엄청 컸겠죠. 윙하는 소리가 지금 우리 주방에 있는 냉장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컸습니다. 대부분의 냉장고가 주방에 놓이기보다는 지하실에 놓였어요. 20세기 초반에 예를 들어서 추리소설 같은 거 읽다 보면은 사람을 살인한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그때 그 냉장고는 지하에 있죠.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냉장고가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냉장고가 너무나 크고 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하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덩치도 크고 소리도 크고 엄청 비쌌죠.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에 가로등은 가스 가로등이었습니까? 전기 가로등이었습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그런 대도시를 묘사한 영화나 소설을 보면은 가로등이 가스 가로등이었나요? 전기 가로등이었나요? 네, 가스 가로등이었습니다. 1900년만 하더라도 뉴욕에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가스를 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을 붙이고 해가 뜰 때쯤 되면은 다시 그 가스 가로등에 불을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연상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가스 인프라는 어느 정도로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대도시들에서는. 하지만 전기 인프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기 냉장고를 들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기를 개설을 하고 전기 냉장고를 사용한 다음에 매월 무엇을 냈어야 됐나요? 네, 전기 요금을 냈어야 했죠. 합리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가스 냉장고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 냉장고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값도 너무 비싸고 덩치도 너무나 크고 소리도 너무나 시끄럽고 심지어는 전기를 새로 개설해서 매월 전기요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에 소비자였다면 가스냉장고에서 전기냉장고로 갈아탈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스냉장고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전기냉장고가 차지하게 됩니다. 도대체 당시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스냉장고에서 전기냉장고로 바꾸는 게 큰 이점이 없었는데도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기냉장고로 전환이 되었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 전기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 답변이 씁쓸한 답변이거든요. 제가 도서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이야기를 했더니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엄마 따라와서 옆에서 이제 다른 만화책을 읽고 있던 그 학생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가스냉장고를 생산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전기냉장고를 개발해서 팔아야 되는 기업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왜 대기업이었죠? 그때 전기냉장고를 팔아야 했던 기업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GE라고 하는 대기업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전기 산업을 이제 리드해야 되는 이제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냉장고를 집집마다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냉장고가 집집마다 들어가면 당연히 그 집집마다 무엇을 깔까요? 전기선을 깔겠죠. 네. 그러면 매월 전기요금도 가져올 수 그쵸.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를 깐 다음에 이제 냉장고 뒤에 무엇을 또 넣을 수가 있나요?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저희 모든 가전 네, 제품들이 모든 가전, 그러니까 전기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가스냉장고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E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공교롭게도 만만한 중소기업들이 네. 가스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짓을 GE 같은 대기업도 그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교양 있는 트렌드에 민감한 중상층들은 당연히 가스냉장고 대신에 전기냉장고를 써야 된다는 둥. 아니면은 저 같은 기자들 중에서 네. 나쁜 기자들을 꼬드겨가지고 가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가스 사고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스냉장고는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같은 기사.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은 가짜 기사를 쓰기가 훨씬 더 쉬웠거든요. 팩트 체크를 할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가스냉장고 사고가 있다라고 기사를 쓰면은 그게 그냥 사실이 그런가 되어버리는 보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이나 혹은 가스냉장고에 대한 이제 흠집내기를 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당시의 미국은 금산 분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GE 같은 대기업이 은행의 주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짝짝꿍에 잘 맞는 은행에게 압박을 넣어서 그 은행이 혹시 가스냉장고를 만드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줬으면 대출을 회수하게 하거나 혹은 대출 이자를 올리게 하거나 네네. 신규 대출을 막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중소기업이 그렇게 대출이 끊기면 공장도 확장하지 못하고 연구개발도 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고용도 하지 못합니다. 점점 고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박들이 10년, 20년 계속되면서 가스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들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없어지고 그 자리를 전기냉장고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가스냉장고와 전기냉장고 사이에 100년 전의 냉장고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과학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열등한 것이 있었는데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열등한 것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 좀 고등한 것을 내놓았고 그 고등한 것이 열등한 것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86 다음에 386이 나오고 386 다음에 486이 나오고 486 다음에 펜티엄 다음에 펜티엄을 기반으로 둔 노트북, 스마트북 이런 식의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에 이롭도록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죠.
100년 전에 냉장고 전쟁에서 봤던 것처럼 당시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에게는 가스 냉장고가 더 이익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학관계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가스냉장고 대신에 전기냉장고가 선택이 되어서 그게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 옆에 양문에 윙 소리는 적은 냉장고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을 머릿속에 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세기는 전기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1세기잖아요. 어차피 어느 시점에는 전기냉장고가 세상에 등장했을 테고 그 전기냉장고가 전기의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주방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스냉장고를 밀어내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방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난방할 때 전기로 난방합니까? 가스로 난방합니까? 가스보일러 쓰죠. 네, 여러분 가스보일러 쓰시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대부분 보조적인 경우입니다. 다 여러분 댁에서 가스로 난방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전기 시대에 사는데 왜 난방은 가스로 하죠? 이제 더 나아가 볼까요? 요즘에는 전기 인덕션을 쓰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 전기로 조리를 하나요? 아니면 가스로 조리를 하나요? 가스로 조리를 하시죠.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전문 식당일수록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전기의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난방은 가스로 하고 그리고 조리도 가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기 시대에 살지만은 가스 보일러를 여전히 사용하고 가스 레인지를 여전히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다용도실의 가스 보일러 그리고 주방의 가스 레인지 그 옆에 윙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하지만 양문형의 세련된 디자인의 가스 냉장고가 놓여 있다고 한들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까? 네,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어쩌면 100년 전의 냉장고 전쟁에서 가스 냉장고가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면 우리 주방의 생태계는 훨씬 더 다양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